안녕하세요. 행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당의 대통령 후보 교체 강행과 기득권 정치 공작의 실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당한 경선으로 선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고 한독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왜 단순한 당내 문제가 아닌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인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태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 내 1차, 2차, 3차에 걸친 경선을 통해서 8명의 후보 중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이는 당원과 국민참여단의 의사를 정당하게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러한 민주적 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소속이었던 한독수 후보만을 특별히 입당시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점입니다. 이번 후보 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된 정치 공작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벽 3시에 단 1시간 동안만 후보자 신청을 기습적으로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정당 운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행태입니다. 둘째,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한독수 후보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불공정한 접수 절차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김문수 후보가 실제로는 단일화 협상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의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자격을 강제 박탈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뜻에 합당한 다른 후보를 밀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시나리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힘당 후보 등록하러 왔어요. 3시부터 4시까지 국힘당 공고가 떠서 국힘당 후보 등록하려고요. 그거는 국힘 저기 당가서 가셔야죠. 국회에서 한다는데, 국회 본관에서. 저희는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한독수 들어갔을 텐데요.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네? 네, 못 들어가요.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절차적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당헌 제74조에 따르면 선출된 대통령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가지며 앞으로 단일화 협상, 또 앞으로의 모든 선거 운동을 주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영세, 권성동 등의 당 지도부는 자신의 직을 걸고 단일화를 요구했으며 김문수 후보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진행한 경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며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불어 사실상 지도부가 지명한 한독수를 당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ARS 투표를 진행했고, 문제는 그 진행하는 도중에 중간에 투표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정된 투표 방식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규칙을 조작하여 특정한 결과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계청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맞는 통계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연상시키는 여론 조작, 투표 조작 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는 것일까요? 경선 과정을 거쳐 선출된 특정 후보를 강제적으로 그 지위를 취소한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이 무리한 시도,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당원으로 가입한 국민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과 부합한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속히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사과하고 모두를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후보 교체, 무효 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중요합니다. 시위, 항의 전화, 또 온라인, SNS를 통한 여론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적 절차의 회복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당 내부에서도 양심적인 당원들,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당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선에서 정당하게 승리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여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알리고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가치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란 법을 어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무법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질서와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불법의 비밀이 이미 성경 말씀대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와 규칙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태는 더 큰 무법 상태로 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후보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최근의 정치적 혼돈 가운데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불법적인 일들, 불법이 지배하는 그런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법 앞에 모두가 만인이 공평해지는 것이 법의 지배입니다. 그러나 독재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가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독재를 일삼는 것이죠.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크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